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도 실제 사주 명절을 놓고 그 팔자의 특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주 팔자 8자는 한 인간의 인생 밑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그림은 완성품은 아닙니다. 그 어떤 건물로 얘기하면은 골격 전체를 뭔가 구성하는 기초적인 골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골격은 그 대세를 이미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살을 붙인다고 해도 그 큰 골격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살을 붙이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습이라든가 또 가치는 다소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이 운명의 원리고 또 사주팔자의 어떤 근원적인 상식과 진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명은 곤명입니다. 병진년, 기해월, 을해일, 기묘시. 사주를 보는 방법에는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우선 격국을 보고 용신을 정하고 상신, 희신을 보는 자평명리 이론도 있고, 또 강약, 억부, 조후 이렇게 보는 어떤 적천수의 논리도 있고, 하여튼 어떤 게 옳다 그러다는 없습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응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논리를 채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팔자에 대한 어떤 인지 능력이나 또 응용력이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 어떤 볼 수 있는, 섭득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논리와 이론을 장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를 봅니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항상 계절론이고 자연론이기 때문에 일간이 무엇이며, 정격에 한해서는 일간이 무엇이며 월지가 어디인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추나추동, 또 세분화하면은 12, 12달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크게 보면은 추나추동을 보고, 또 세분화해서 겨울이라도 자월이냐 해월이냐 추월이냐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두고 그것을 전체의 접목을 시켜서 응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명조는 을목이 해월인데 진년의 해월의 해날의 묘시죠. 단순한 어떤 그런 논리로 보면 상당히 을목이 밑에 조력자가 많습니다. 비견도 있고 인성도 있고 두 개나 있고 또 섭토도 있고 진토도 있고, 이런 논리로 보면, 우리가 강약론으로 보면은 이런 것은 단순 논리로 보면 강하다. 그러나 또 계절 논리로 보면은 강한 것만은 아니다. 어떤 습기가 많으니까 을목이 뭔가 좀 이렇게 성장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다. 또 해월이라는 계절, 한난조섭에서 한해지는 그런 어떤 시절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런 걸 복합 추리를 해야 됩니다. 을목이 물이 많아서 물이 있어서 부목이다. 또 강하다. 아니면은 연꽃이다.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그건 지양해야 될 문제고, 그 참고로 하되 전체적인 상황을 읽어내야 된다. 그 단순 논리로 보면은 을목이 진년의 해월의 해날의 묘시에 태어나면은 뭔가
그 뿌리는 굉장히 튼튼하다 이렇게만 읽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해월이면 그 부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해월이라는 것은 해중이라는 것은 원래 겨울에 초입에 있지만 초겨울이지만도 해중에는 항상 그 장간에 감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목한테는 간접적인 어떤 뿌리 역할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 묘시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만약에 시가 묘시가 아니라 해시, 자시 뭐 이런 경우가 되면 얼목으로서는 상당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발전이 더딘 상당히 그 좀 부평초 신세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상황은 지지는 조금 인성이 습기가 물의 기운이 좀 과다한 현상을 거부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월목이 어떤 따뜻한 기운을 만나서 꽃을 피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 그래서 천간의 동태를 잘 살펴보면은 천간에는 그래도 기토가 양쪽에 떠 있고, 우리가 흔히 기토는 뭐 섭토라고 해서 뭐 젖은 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물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토는 토입니다. 그래서 뭐 기토가 어떤 수기를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하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연간에 있는 병화도 대단히 소중한 존재죠. 병화가 직접적인 뭐 사옴이라든가 병인, 생지 이런 건 얻지를 못했지만도 그래도 병화라는 것은 진에서도 어떤 시비운송 논리로는 관대지에 있고, 또 그다음에 뭐 해와 해에서는 뭐 어떤 신령을 했지만은 또 묘에서도 병화는 그래도 뭔가 암암리의根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지의 명조의 핵심 포인트는 이 병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운에서 병화, 병정, 화운이 와야 이 사람한테는 뭔가 행운의 불씨를 당길 수 있다. 한마디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대운에서 사오미, 임묘진, 사오미, 첫 번째로는 사오미가 가장 대기하고, 두 번째로는 임묘진 이런 운이 오고, 또 세 번째로는 뭐 무토, 술토, 미토, 조토의 운이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기나 수기를 잠재워 줄 수 있는,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오행이 이 용신이 되고 시신이 되고 길신이 된다라고 이렇게 크게 한번 읽어보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주의 길흉을 논할 적에 그래 하나하나 따져서 일일이 그렇게 접목을 하기보다는 조금 그 어떤 거시적인 그런 어떤 관점으로 읽어내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민감하게 좀 세밀하게 읽을 때는 읽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좀 크게 큰 틀에서 길흉을 논하는 것이 오히려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또 세밀한 부분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작은 어떤 미시한 부분에서 또 인생의 운명의 향방이 바뀔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은도 그래도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일단은 초년에는 신유술 구간에서는 해자축의 기운이 뭔가 덜어낼 수가 없죠. 해자축의 해수 습기의 기운을, 습한 기운을 덜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천간에서 물론 뭐 무토, 정화, 뭐 병화 다 좋지만은도 대운의 큰 향방에 있어서는 지지의 영향이 좀 상당히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습한 기운을 덜어내기는 어렵고 조금 그래도 과중시키는 그런 운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급속적인 어떤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행인 것은 천간에서나마 우리의 시신운, 용신운 그런 운이 와주기 때문에 그래도 뭐 쌤쌤이는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이 미운, 오운, 사운으로 접어들면서 본인의 역량을 끄집어낼 수 있는 뭔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개발 플러스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시기쯤 되면은 가보라든가 이런 시기 되면 이제 자기 어떤 내재된 역량을 당당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도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또 뭐 심기일전 노력해서 이왕이면은 자기가 가진 어떤 역량을 좀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운명을 좀 뭔가 개척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모양으로 짜여졌다 보면 됩니다. 뭐 처음부터 뭐 해해 자연이 있네, 진해 원진이 있네, 뭐 이런 논리로 그 접근하는 것은 대세를 읽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랬더니 참고 심리적인 작용에서 일어나는 어떤 참고 사항으로서 이걸 응용한다. 수가 지나치다. 뭐 진해 이런 원진 기문도 들어있다. 이런 것도 심리 작용을 우리가 논할 적에 뭔가 그것을 양념으로서 곁들이면 되겠다. 그리고 또 천간에 있는 기토는 사실 을목한테는 편제니까 뭐 이것만 보고 뭐 직장 생활은 맞지 않고 뭐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논리도 아주 초보적인 단편적인 논리입니다. 여기에 근거, 그 사람의 내재된 내면의 지지에서 형성된 그 사람의 어떤 근본 바탕을 읽어내지 않고 이런 것만 보고 막 그냥 그 사람의 능력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천간에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꾸는 어떤 뭐 이상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겠지만은도 항상 그 지지에서 받침이 돼야지만이 보조가 돼야지만이 그 천간의 뜻을 쉽게 자연스럽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어떤 노력 플러스 뭐 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지만은도 이 지지에서 보조를 하지 못하면은 천간에 있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은 뭐 용두삼이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사주 팔자를 또 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인공이 이 시기 이후로 이런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가부대운에 가까워질수록 상당한 어떤 내재된 그런 움츠렸던 기지개를 활짝 펼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이런 편재성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관이라는 그 재주, 재능의 무기를 가지고 자, 꽃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중년의 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 이러한 명조는 우리가 흔히 이 사주에 뭐 여자의 명에서 관식을 먼저 보라, 관이 있나 없나 보고 그다음에 식상이 있나 없나 보고 이런 어떤 순서법은 있습니다만은 뭐 관이 없다고 해서 뭐 배우자운이 뭐 나쁘네 어쩌네 함부로 논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운이라는 것은 물론 자기 팔자에 있는 대로 있는 능력대로 가치대로 대체로 이루어지지만은도 상대에 따라서 어떤 모든 인간관계는 대체로 상대적인 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뭔가 핸디캡이 있더라도 나와 만나는 상대가 서로 상부상조, 상호 보완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면은 반전을 기할 수 있고 또 개과천선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또 함부로 배우자 보기 좋네 나쁘네 함부로 진단하는 것은 안 됩니다. 단 우리가 논리적으로 논하자면은 자 해수가 강한데 이 을목 입장에서는 해수가 이 섭기가 물기가 다소 끓일 기자 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성을 만난다면 관성은 원래 금인데 금이 들어옴으로 해서 금생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소 자기의 어떤 역량이 위축되고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만나면서 위축되고 또 역량이 수축될 수 있는 뭐 그런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정도 선에서 참고하고 상대가 누군지 확인한 다음에 어떤 인연이 좋고 나쁨을 논해야지 단순하게 개인적인 명조만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 우선은 내가 있고 상대가 있고 그런 법이니까 내가 있고 세상이 있는 법이니까 내 어떤 사주의 모습이 어떠한가 인생 밑그림이 어떠한가 그 역량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 역량은 언제쯤 좋아지고 언제쯤 침체되고 하는가 뭐 이런 것을 냉정하게 구분하고 삶에 어떤 응용하고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명리 공부의 뭔가 가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